이제 정식 강의 진행하는 거로 일단은 지난달에 한번 이제 미팅을 했고요. 그때 미팅을 하면서 이제 매달 한 번씩 최소 한 번씩은 일단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강좌를 준비를 해서 그 강좌를 진행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한 오늘 첫 미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준비를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가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현재 이 AI를 통해서 강의안이든 어떤 자료 수집이든 요약 정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한 가지를 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를 일단 요약 정리하는 그 사이트를 일단 같이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진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 생성형 AI, 제미나이든 챗GPT든 뭐 클로드든 퍼플렉시티든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나 급변하게 새로운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게 제미나이하고 챗GPT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클로드나 퍼플렉시티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마누스 뭐 이런 AI 생성형 AI 툴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부상하는 게 이제 클로드거든요. 클로드가 상당히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그걸로 앱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전쟁 때 가장 많이 썼던 그 생성형 AI 앱이 클로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썼던 이번 이란 전쟁하고 같이 있었던 것 중에 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AI 프로그램이 클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걸 알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을 이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우리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이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공유하면 보이시죠? 그래서 네, 지금 잡은 거는 일단 AI 디지털 도구로 활용한 슬라이드 및 보고서 생성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음, 이런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서류들을 쌓여 있긴 하지만 AI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커피 마시면서 진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요. 음, 음,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인간다운 감각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봤고, 그래서 결국은 AI 시대에도 필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AI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다움,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자만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배우는 자니까 그리고 남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들은 저를 이제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 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평생 교육사라는 타이틀을 작년서부터 이제 제 프로필에 항상 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이제 어제 또 만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오늘 책이 도착을 했어요. 복부스러움 끝내는 AI 보고서 해가지고
같이 제가 이제 공저를 한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많은 프롬프트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책이 이번에 나와서 오프라인에 혹시 만날 우리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그때 되면 우리 선생님들 거는 제가 챙겨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뭐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방에서도 지금 한번 이런 자격증 과정을 어떤 걸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자격증을 한번 취득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뭔가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도 우리 방에서 한번 열어보는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이제 지금 제가 했던 강의들인데 이런 서희 청소년 센터에서 AI 게임 앱 개발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고학년이죠. 초등학생 고학년. 그다음에 이천 농협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AI 스마트워크 기초하고 심화를 이제 2회씩 해서 4회를 진행을 했고 이천에 있는 명진 노직스라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AI 스마트워크 기초를 했는데 여기 명진 노직스가 완전히 삼성 계열사랑 똑같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나온 휴대폰의 모든 AS 부품은 여기서 전 세계로 물류를 보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음, 그래서 그래서 여기 사장님도 삼성전자 출신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런 교육을 엄청나게 직원들한테 어, 받으라고 시키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올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가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제미나이를 뭔지는 다들 들어보셨고 또 지금 현재 제미나이를 가지고 또 사용도 해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데 한번 이 제미나이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는데 지금 제미나이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미나이에서도 음악까지도 생성이 가능한 이런 기능까지 지난달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탑재가 돼서 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음악까지 생성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AI 프로그램이 지금 제미나이에도 지금 이달 초에 장착이 돼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은 제미나이에서 할 게 아니라 그쪽 사이트에서 직접 할 거고요. 다양하게 일단 이런 추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상황에 맞게끔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주식 투자를 예전에는 그 업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제미나이한테, 챗GPT한테 오늘 단타로 치고 빠질 제품 기업 현황 몇 개 추천해줘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단타로 그 다음에 투자를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재미나이가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오늘 저도 잠깐 업체에 납품 갔다가 그 사장님이 주식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이렇게 벌고 있다고 아주 재미나이를 통해서 요즘 너무 재밌게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조만간에 2030 청년들한테 주식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길 거래요. 조만간에 다음 달인가 6월 달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한 질문을 명확한 결과로 바꾸는 완벽한 프롬프트 레시피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맥락이나 목표나 스타일을 주고 어조나 청중, 출력 형식을 다 제대로 말해주면 제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 지시는 무한 답변을 낳지만 제대로 질문해주면 이런 환각이 없는 고품질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 안에서도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통합이 돼서 나의 업무, 지메일을 검색해서 지메일의 내용들을 정리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메일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캘린더로 정리가,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로 받은 내용들을 또 구글 킵으로 메모도 할 수 있고, 구글 태스크도 이런 쪽으로 다 요약해 줄 수 있는 이런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스마트 워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거 하는 방법도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사용하는 방법을 구글 제미나이에서 워크스페이스 통합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딥 리서치 기능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결과물들이 제대로, 그 다음에 일단 소스가 어디 출처인지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딥 리서치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지금 오늘은 캔버스를 하지는 않지만 캔버스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뭐랄까 슬라이드라든지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캔버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각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혹시 캔버스로 슬라이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다른 네 분 해보신 적 아니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교수님, 네, 캔버스라 하면은 무슨 프로그램 명인가요? 아니면 캔바나 제미나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미나이 안에 제미나이 들어있는 안에? 도구예요. 안 제미나이 써봤어요. 안에, 아까 여기 딥 리서치도 제미나이 네. 안에 들어있는 도구고요. 아, 그 다음에 이게 캔버스 역시 제미나이 안에 들어있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안에 있는 도구 중에 동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각각 따로따로 선택하면 각각의 기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1500페이지 이상, 페이지 분량의 PDF도 그 다음에 바로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제미나이는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논문에 대한 것들 정리 요약을 필요하다 싶으면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서 그 PDF 파일을 얘한테 보내서 내가 원하는 문서 양식대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그 양식대로 요약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요약된 거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한다는 이렇게 시트라든지 이런 걸로도 표현 가능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미나이를 아주 유용하게 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워크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노트북 LM, 우리가 오늘 할 게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건데, 그런 노트북 LM이라는 것도 이제 오디오로 이런 내가 만든 보고서를 2명의 AI DJ가 팟캐스트로 들려주는 그런 오디오 파일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노트북 LM인데, 이 노트북 LM을 이따가 이제 정확하게 한번 분석,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미나이 안에 오늘 이제 제가 그 자격증반에서 이 잼스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오늘 요 2회에 걸쳐서 수업을 해드렸는데, 잼스는 반복적인 작업에 설명 필요 없이 나만의 AI 비서를 만들어두는 그런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복적인 작업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어떤 그 운영 보고서라든지 어떤 그런 똑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에 그런 툴을 내가 미리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키워드나 이미지만 넣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글로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줘. 언제 매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강의 계획서 제포트를 만들어 제물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강의 계획서에 만약에 오늘처럼 이런 AI 보고서 앤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 딱 치면 거기에 관련된 강의 계획서를 뭐 4주차, 10주차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나만의 AI 비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잼스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해야 될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이제 경기 에모로 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에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을 다 멀티모달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글이 뭐예요? 일단 전 세계 검색 포털 검색 사이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구글인데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메일, 문서, 그다음 구글 활용 도구만 가지고도 그 구글 활용 도구를 제미나이 안에서 다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캘린더에 입력을 한다든지 지메일을 불러온다든지 지메일에 내용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바로 제미나이예요. 구글이고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면 선생님들이 이 제미나이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제 노트북 LM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제미나이 화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미나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어, 제미나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 보여지죠? 공유하면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제미나이 가면 지금 제미나이 화면이 보이나요? 네. 아, 제미나이 노트북에. 구글 노트북 노트북 LM. LM 그죠? 네. 잠깐만요. 다른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거를 제가 창을 제미나이로 바꿀게요. 자, 이제 제미나이를 바꾸면 이제 제미나이 창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도구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툴에 있어요. 근데 우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여기다가 뭐 해줘 뭐 해줘 여기다가 글만 쓰잖아요. 채팅창에 그죠? 그렇게 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업로드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노트북 LM에서 작업한 것도 링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 생성 전용으로 이미지 생성이 있고 여기에 캔버스라는 게 있고 딥 리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비디오 유료일 경우에는 이제 크리에이트 비디오로 생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있는 게 뮤직이에요. 음악. 뮤직은 내가 키워드만 넣어도 되는 거고요. 내가 가사를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만 넣어도 얘가 노래를 만들어줘요. 그런 기능들을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든다 보면 크리에이트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기능들을 얘가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미지 스타일을 내가 선택을 해서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이미지들을 요런 스타일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화면입니다. 업그레이드된 화면.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누르게 되면 캔버스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 조사를 해서 슬라이드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고 그 시각화 자료를 만든 거를 어디로 간다? 또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캔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봤던 딥 리서치,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하나둘 또 툴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노트북 LM 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노트북 LM으로 가나요? 제가?
자, 여기 지금 아니죠? 자, 요거를 창으로 가서 요걸로 갈게요. 예. 자, 이제 노트북 LM 화면이죠. 이 노트북 네. LM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트북 LM이 뭔지. 자, 노트북 LM은 당신만의 AI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능이 이렇게 많은 쌓여가는 자료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수십 편의 PDF 논문, 1시간짜리 유튜브 강의, 뭐 복잡한 시장 보고서, 진짜 정리해야 될 정보는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인지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한 거예요, 해결책이. 그 해결책을 바로 이 노트북 LM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에서 물어볼 때는 어떤 환각 증상, 거짓 정보, 이게 진짜 얘가 말해준 게 정상인가? 라는 거를 의심을 하면서 우리는 활용하게 돼요. 근데, 이 노트북 LM은 내가 찾은,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소스 안에서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업로드한 자료, 소스에서만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100%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믿음이 가는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트북을 생성을 하고, 소스를 입력을 하고, 채팅과 질문을 통해서 노트를 저장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변환을 하는, 지금 보여주는 클레이, 이것도 역시 노트북 LM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많이 깨지질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강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거의 만들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 요소 하나 찾아다가 갖다 넣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이거는 노트북 이름이 이걸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료로도 노트북 최대 소스가 50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50개까지 불러온 그 이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00개까지 소스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그 소스는 어디서 불러온다?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DF나 워드 파일, 웹사이트 URL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 아니면 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글을 가지고 와서 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출처에 인용 부호가 딸립니다. 인용 부호가 딸려서 그 인용 부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원문 문서에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서 어디서 가져온 자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 자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스튜디오 툴킷이 있는데 거기에 뭐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FAQ, 타임라인, 오디오, 또 데이터표 시각화 이외에 몇 가지 동영상도 제작을 해주고 있고요. 슬라이드까지 제작을 해주고 있고 인포그래픽도 만들어주는 그런 스튜디오 패널이 들어있어요. 아마 한번 보시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형 팟캐스트로 AI가 음성으로 오디오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주고 있고 핵심만 짚어주기 때문에 진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수식을 이렇게 수식으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강의안이 아주 좀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리게 되면 아마 우리 그 대학원에서 논문 발표할 때 아니면 어떤 발표자를 할 때 이걸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한테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로 출력을 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침을 두게 되면 얘가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마법의 공식을 쓰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굳이 쓰지 않아도 그냥 클릭만 해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롬프트 치트키가 있는데 뭐 피칭 스타일, 뭐 저널리즘, 그 다음에 테드 이디 스타일, 비주얼, 뭐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스타일로 얘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프롬프트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구자의 논문 수십 편을 불러오면 찾아서 불러왔어요. 불러오게 되면 얘가 요약 정리해주고 그거를 뭐 학습 가이드로 만들어도 되고 어떤 뭐 퀴즈로 만들어도 되고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트북 LM입니다. 그다음 이제 회의록, 리포트 이런 것들도 찾아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수 요청을 해주면 얘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로 바로 스튜디오 툴킷에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딥 리서치 기능으로 더 다양한 소스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소스를 찾아올 때 그냥 리서치도 있지만 딥 리서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료를 찾아와서 그 기능을 이제 기존 소스와 결합을 해서 정보를 분석해서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능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밀 유지에 필요한 기업 데이터는 이제 절대 공유하지 말라는 그런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런 자료는 올리지 말고 이제 무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개, 오디오는 3개 요 정도가 되어 있고요. 유료는 이제 AI 이것만 이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AI, 구글 AI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노트북 LM인데 그럼 노트북 LM을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지금 앱도 나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보다는 PC에서 작업을 하셔야지만 더 뛰어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요약 정리하는 거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슬라이드라든지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거는 PC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제미나이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미나이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노트북 LM으로 갈 거예요. 노트북 LM. 노트북 LM으로 갈 건데 이 노트북 LM으로 가게 되면 현재는 선생님들은 노트북 LM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새 노트만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런 정리를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이제 어떤 자료를 만약에 하나 열어보면 이런 소스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소스를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소스를 추가하는 소스 추가 화면이고요. 여기에 이제 총 50개, 300개까지 소스가 쌓이는 거고 여기는 정리된 요약을 가지고 채팅을 하는 창입니다. 채팅.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약된 거를 여기 메모로 다시 여기 이제 스튜디오 창인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이거를 여기로 소스로 전환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스튜디오 툴킷에는 총 9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디오 만드는 방법, 슬라이드 만드는 거, 동영상 만드는 거, 마인드 맵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데이터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미리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소스를 여기다가 제가 갤럭시 S26 카메라 설정법에 대한 소스를 검색을 한 거예요. 소스를 추가를 누르게 되면 내가 여기서 기본적인 건 이제 패스트 리서치라고 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더 깊은 논문까지 찾아본다면 여기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갤럭시 S26의 카메라 설정법 요걸 가지고 소스 추가 딱 눌렀을 때 딱 하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 얘가 소스를 찾아옵니다.
이 찾아온 게 현재 여기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체크를 해서 가져오기를 한 거예요. 웹사이트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소스가 현재 7개 나왔는데 이거 눌러보면 현재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눌러보면 얘가 자료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화면이 공유가 제가 요 구글 창으로만 공유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요걸로 다시 할게요. 이걸로 이렇게 해야지 여기 화면이 바뀌어도 자 볼게요. 여기 만약에 영상 설정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여기서 가져왔다는 소스가 나오죠. 어디서 가져왔다는 소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눌러보면 유튜브 링크가 나오는 거죠. 유튜브 링크가 나오는 거고요. 이 소스를 이제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들면 여기 체크한 거를 가져오기 누르면 소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스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거는 일단 접고 소스는 제가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소스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질문창은 자동으로 뜹니다. 세 개는 각각 메모가 한번 뜨면 질문창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노트를 가져가서 새로운 걸 가지고 소스 추가해서 만약에 KNOU 방평 협에 대한 자료를 한번 2025 여기다가 앞에다 놓고 2025 KNOU 방평협 해서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랩에서 찾아올 거예요. 작년도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현재 교육학과 진로탐색 평소 5주 특강 성료 위클리 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특강 안내에 대한 얘기 요거는 진로탐색 그 다음에 평생교육 실습 교과목에 대한 운영 요거는 현재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카페 그 다음에 뭐 LT, 총학생의 LT에 대한 이야기. 이걸 이제 다 가져오고 싶다. 필요 없다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고도 체크하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2학기 수강 신청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소스를 나머지 가져온다. 그러면 이 소스를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스가 이제 정리가 돼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답이 먼저 첫 번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딥 리서치로 내가 논문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 논문에 관련된 주제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논문을 찾아오겠죠. 그 논문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논문을 이제 논문 사이트에서 다 가지고 왔어.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았어. 그러면 소스 추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DF 파일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불러오는 동안에 제가 다른 거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했던 게 이제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요 카메라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온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마인드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탁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마인드맵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9가지는 시간이 그래서 이게 누르게 되면 마인드맵이 나와요.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가져왔던 그 소스 7개에서 얘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생성의 편집 AI 지우개 뭐 페이스 뭐 스캔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를 얘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마인드맵을 아주 순식간에 그냥 만들어 주잖아요. 자, 요렇게 뚝딱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운 받을 수 있고요. 다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그림자 제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림자 제거에 대한 소스로 얘가 얘기를 찾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게
이 구글 노트북 LMS의 마인드맵입니다. 지금 구글 그림자 제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그림자 제거는 이런 식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번호 나왔죠. 여기 1번 누르게 되면 1번은 어디서 가져온 소스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갖다 대면 어디서 가져왔다. 이 소스 출처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스 출처가 나오니까 거짓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 여기도 질문을 내가 어떤 질문을 막 머리에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질문 3가지를 얘가 던져줍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든 건 그냥 삭제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소스 6개의 소스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은 거야. 제가 아까 강의했던 것처럼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인포그래픽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스타일을 자동으로 선택할 거냐, 요런 그림으로 할 거냐, 요렇게 귀여움,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옆으로 밀면 여기 클레이로 할 거냐, 아니면 요런 그림 스타일, 안내형, 벤토 그래픽, 블럭, 우리가 이제 그 만드는 블럭처럼 만들어주는 이 클레이를 선택하게 되면 클레이 선택하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냥 클레이 선택한 상태에서 생성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클레이로 현재 여기 6개의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포그래픽 카드를 한 장짜리를. 제가 전에 이제 카드 전체 방에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픽 된 거를. 그게 다 여기서 생성을 한 것도 있고요. 대체로 여기서 생성한 거죠. 여기서 생성한 걸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다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메모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대 신입생이 수강 신청에 꼭 해야 할, 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사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KNOU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KNOU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사협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 내용을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주겠죠. 이렇게 자료를 찾아줄 겁니다. 찾아주고 얘는 이제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현재 소스를 하나만 할 걸 지금 6개를 눌렀더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 동영상 개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화살표가 있는 거는 안에 추가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자, 이렇게 인포그래픽 생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평생교육사협회의 구축을 위한 조사 내용은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카페 공지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작년에 우리 했던 그 점수 조사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나는 인포그래픽, 그러면 여기 중에 진로 탐색했던 요 행사, 특강 행사, 요거만 가지고 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어.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하고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요렇게 해서 클레이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생성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만들겠죠. 하나짜리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인포그래픽 나왔네요. 편집 가이드 6개의 자료로 해서 만들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뚝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기도 편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도 좋고 너무 잘 만들어졌죠. 스마트폰 AI로 완성하는 인생샷 앤 편집 가이드. 그래서 이렇게 AI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 이미지 나왔고, 그 다음에 전문가처럼 카메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 이게 격자선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이제 배속, 이런 식으로 슬로우 모션에 적용되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눌러서 내가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내보내기로 가능합니다. 이미지 파일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이름도 바꿔서 할 수 있고 이거 자체를 공유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뚝딱 요걸 6개 가지고 내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들려고 그러면 머리에 지납니다. 못 만들어요. 이렇게 3D처럼 만들 수 있는 건 못 만들어요. 근데 AI로 지금 글씨도 깨진 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깨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만약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하고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세한 용이냐 발표자용이냐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슬라이드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돼요. 넣어줘도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생성 눌러도 아까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눌러서. 그럼 얘가 이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아직 생성 중이네요. 하나 가지고. 생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요런 뭐 질문이 나왔으면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클릭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뭐 마인드맵은 금방 만드니까 마인드맵 클릭하게 되면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성이 다 됐어도 또 클릭을 해도 얘가 만들어주고요. 마인드맵 금방 나왔죠? 네, 이렇게, 진로 탐색 특강에 대한 마인드맵. 요거는 지금 요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진로 탐색 특강 우리 작년에 했던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 개요, 다음에 상세 일정, 다음에 요거 누가 했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신청 참여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왔고 수료 조건은 이렇게 5차시를 다 해야 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너무 아주 깜짝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영상 오디오, 요 오디오도 여기 있는 소스만 가지고 오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화살표를 누르면 분석을 할 거냐, 요약을 할 거냐, 비평을 할 거냐, 토론을 할 거냐 이렇게 4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토론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 눌러놓고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그냥 나는 실전 활용법을 눌러서 이렇게 생성할게. 그러면 얘가 이제 오디오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하나에 대한 소스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 이제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현재 만들고 있고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잠깐 보셨지만 이 노트북 LM이 사용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너무나 뛰어나지 않아요?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소스 추가할 때 논문 자료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이 아닌 다른 어떤 내가 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자료로 해서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도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플래시카드로 이런 느낌으로 얘를 또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래시카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도 낼 수가 있습니다. 퀴즈도 어렵게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퀴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브리핑 문서를 할 거냐 가이드 학습 가이드를 할 거냐 나는 이제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블로그 게시글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외에 AI로 추천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학습 가이드를 클릭을 하면 학습 가이드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줘. 학습 가이드 형태. 이렇게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눌러보면 요약, 설명 동영상. 그 다음에 화면을 예전에 없었는데 화면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요약 벌써 학습 가이드는 벌써 나왔어요. 학습 가이드. 엄청 빠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 나온 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딴 데로 가져도 되고, 점 3개 눌러서, 여기 프롬프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요렇게 이제 학습 가이드를 다운을 받은데, 작스 파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워드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로도 파일을 보낼 수 있고요. PDF 파일로 그냥 다운받아서, 이걸 그냥 바로 자료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책을 쓰고 싶다도 하더라도 이런 소스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학습 가이드를 단계별로 소스마다 단계별로 질문을 던져서 그런 자료를 저는 이제 슬라이드 만든 거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소스를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2번에 나누어서 20장씩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하질 않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여기다가 창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를 자, 요 내용을 이제 쭉 복사를 해서 텍스트로 복사를 하는 거죠. 요렇게 하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메모 추가를 하게 되면 화면이 뜹니다. 여기다가 메모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제목이 뜨죠. 이 상태에서 1차시니까 여기다 제목에다가 1회차라고 제목을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에러예요. 한글로 했을 때. 1회차 넣어주고 요거를 이제 닫습니다. 그럼 요거를 닫으면 요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1회차. 요거를 소스로 보내는 거예요. 요거 소스로. 요걸 소스로 보내서 그럼 여기 소스로 오죠. 그러면 이제 만들 때 요 1회차 요 데이터로 가지고 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인포그래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소스로만 가지고 요 슬라이드 20장짜리 요 내용을만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저는 클레이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거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블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블록으로 던져보고 이렇게 슬라이드 현재 나왔네요. 지금 퍼펙트 슬라이드 나왔어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제가 이 이미지 넣은 거 아니잖아요. 네, 넣은 거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작동 원리.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션 인식해서 타이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셔터 클릭에 대한 어떤 이런 방법, 모션 포트에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을 기록하는 방법들. 그래서 총 8장을 만들어줬네요. 얘가 8장을. 이렇게 8장을 만들어줬고 8장을 내가 다운을 받으면 PDF 아니면 이미지, 파워포인트 3가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바로 여기서 슬라이드 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도. 그래서 노트북 LM에서도 바로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기능을 쉽게 너무나 이 자료만 잘 가져오면 기본적인 프롬프트로도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이런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제 오디오 생성 보이고 요 인포그래픽까지 나오면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지금 소스를 지금 아까 1개를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네요. 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아까 특강만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요거 하나 했는데 금방 생성되겠죠. 이렇게 됐고 여기 학습 가이드 만들어졌고 편집 가이드. 자,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 문제집을 다 스캔을 받았어요. 네, 예. 스캔을 받아서 그걸 소스로 막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럼 야, 이거를 예를 들어 스캔 받은 이미지를 넣고 네. 이거를 문제를 다시 뽑아줘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건 안 그건 되나요?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응. 그 문제지를 저한테 한 2장만 보내주실래요? 카톡에? 잠깐만요. 네, 카톡에 한번 보내보세요. 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게 한번 카톡에 이미지 파일을 저기- 있다면 경기 카톡이요? 우리 에모로 카톡에 아, 예. 에머로 카톡이요? 잠깐만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네. 가능한지. 어디가 여기 이제 잠깐만요. 나왔네요. 여기도 이제 인포그래픽이 언제 여기 나왔어요. 인생샷 가이드에서 아까 보여준 건가? 아, 이거 다르죠? 예, 이건 블록으로 만든 거. 또 느낌이 다르죠? 근데 한글이 거의 안 깨져요. 한글이. 그래서 이런 인포그래픽 화면을 한눈에 딱 보여줄 수 있게끔 요약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정소선 선생님이나 우리 김은주 선생님이 하시는 곳에서도 충분히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이제 대형 크게 출력을 해서 가이드, 그 다음에 매뉴얼 이런 걸 만들어도 되겠죠. 예,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근데 게 선생님, 이거를 잘못된 오타가 있을 경우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슬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펼치잖아요. 그럼 여기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 그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를 어떻게 해달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슬라이드 보여준 사진의 남성을 여성으로 바꿔줘. 해볼게요. 바꿔주는지. 자, 수정된 자료를 하게 되면 얘가 버전이 바뀌어요. 여기 첫 번째 거에서 버전이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이 됩니다. 새로운 버전 탄생이 되고 요게 이제 다 만들어질 때까지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버전된 그게 수정이 됐으면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런 근데 거에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혹시 한글 오타가 났을 때, 예, 예. 그게 이제 완전하게 얘가 이제 해주는 건 아닌데 요거를 우리가 오타가 나게 되면 캔바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살짝 가리고 바꿔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글씨를 여기에 오타가 있다면 여기에 써 있는 오타 글씨를 수정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오타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어차피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포토샵 아니 파워포인트나 캔바 같은 데서 지우기로 해서 다시 글씨를 써 넣는 요런 방법을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많은 오타가 없어요. 많은 오타가 없는데 간혹 여기 이제 이게 글자에 이런 것들 하나 이제 샷 하나씩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작은 글씨에서 오타가 나긴 하지만 그럼 벌써 나왔네요. 바꿔줄까요? 바꿔줬나요? 여자로 바꿔줬죠. 네.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수정된 건 여기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딱 새로 나와요. 네, 이렇게 버전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올리셨네요. 요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3장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세 장을 다운받아서 저기, 선생님, 네, 제가 이 구글 미츠 화면을, 네. 화면이 사라졌는데, 제 화면에서 못 찾겠어요. 이게 구글 프로그램인가요? 이 미트가? 예, 구글이에요. 근데 왜 소리는 들리는데, 예. 공유 화면이 안 보여요? 선생님들 얼굴 나온 화면을 못 찾겠어요. 어디서 찾는지. 그 인터넷 그 뭐지 크롬이나 그거를 한번 네. 눌러보세요. 밑에 화면에. 거기에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지? 그냥 나갔다 들어갈게요. 저 다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해보고. 네, 자, 다시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인포그래픽 만들어주고, 가이드북도 만들어주고, 이제 카메라 제가 일단 이런, 슬라이드, 이런 이제 강의안을 이제 만들려고 목차를 제가 쫙 찾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한테 이제,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슬라이드를 이 자료로 강의안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내용을 제가 아까 여기 메모로 가져갔었잖아요. 이 메모로 가져갔을 때 여기서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오타난 것들을 여기서 수정하고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 자, 들어오셨네요. 다시. 자, 이번에 한번 우리 김경 선생님이 요청하셨던 AI 노트북 LM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소스를 파일 업로드하고 파일 업로드를 제가 3장을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 불러오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은근히. 막간의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예. 제가 제미나이에서 강연 포스터를 만들려고 예, 예. 이렇게 막
프롬프트를 막 넣어서 결과를 딱 받았는데 얘가 망고보드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지로 이제 그 강연 내용을 다 집어넣고 이걸 강연 포스터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 보기가 좋아요라는 어떤 그런 팁만 주고 마지막에 망고보드나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에 들어가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서 했는데도 이 툴 중에서 그런 프롬프트 요청한 프롬프트를 예. 한번 톡방에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어떻게 요청을 아. 하셨는지. 네네 이렇게 잠깐만요. 하고 자 이제 우리 김기현 선생님 여기다가 입력을 뭐라고 할까요? 문제 만들어 달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소스 참고해서 소스 분석해서 자 네.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분석해서 중급으로, 시험에 중급으로. 중급. 중급 수준. 난이도 중급. 중급 상 시험에 말고 중급. 나올 네. 급 수준의 문제 10개 만들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포그래픽 여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에러 난 것 같고 지금 동영상 나왔네요. 지금 이제 오디오가 나왔어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나는 건가요? 어때요? 이게 AI 성우 두 명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 있는 소스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는 안 들렸는데.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네. 네. 잠깐만요. 공유할 때 제가 이 화면에 요거를 누르고 여기 안 돼 있구나.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는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척 해본 경험? 청취자님도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진짜 흔한 여행지의 풍경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보통 사진을 찍는다는 걸 셔터를 누르는 아주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요. 막상 혼자 여행을 가거나 낯선 곳에 서면 그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 또 심리적 고군분투를 겪게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소스 하나를 가지고 총 17분짜리 오디오 팟캐스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소스 하나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아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만 들어도 내가 귀로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두 사람이 사람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두 명의 AI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어주는 이 팟캐스트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작년 여름에 나올 때는만 해도 영문만 됐거든요. 영문만 돼서 이렇게 됐고 동영상 역시 영문만 돼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글 완전하게 지원해주고 자막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소스 얘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다 만들어줬어? 만들어준 게 없는데 여기 있다. 여기에 만들었네요. 자, 보세요.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얘가 생성 퀴즈로 가서 만들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제 키울게요. 자, 60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6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3, 2에 자, 여기 힌트 있어요? 곱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2, 수의 5,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만을 의미합니다. D번. D 응. 맞대요. 예, 이렇게 나오고 와, 설명까지 재밌다. 해주고 설명까지 해주고 그죠? 그리고 다음 네. 문제 누르면 또 나오죠. 네. 중 시를 올바르게 소인. 그러면 이게 아까 그냥 바로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 나오고 설명 나오고 설명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거의 답이 나왔는지 설명까지 해주고요. 학원이 기가 막히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면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아까는 바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얘가 여기 퀴즈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퀴즈로. 근데 문제를 바로 만들지 말고 채팅창에 만들어줘라고 하면
아까 제가 여기 했던 것처럼 강의안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먼저 만들어 주는 거죠. 바로 만들지 말고 채팅창에 넣어달라고 하면 그럼 여기 보시고 이 문제를 맞으면 여기다 다시 이제 소스로 가져가서 메모 추가해서 소스로 다시 가져오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퀴즈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을 하셔도 되고 여기 했던 것처럼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문제를 하나 둘 내가 풀어가면서 힌트 보고 아이들한테 수업 문제 내줘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이 주가 그 문제집을 다 스캔했다면 여기다가 총 50장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50장까지. 그래서 50장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새로 이 파일을 요건 다시 일로 하고 다시 새로운 파일을 새로 만들게 해서 나머지 또 50장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가능하잖아요. 무료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소스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도 얘가 이제 플래시카드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오디오 파일, 동영상까지 만들어 보자. 이건 좀 생각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건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소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제가 맛보기로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동영상 생성하는 거, 이런 퀴즈 만드는 거, 뭐 데이터 이런 거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까지 다음에는 프롬프트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프롬프트 슬라이드나 인포그래픽에 들어간 프롬프트를 제미나이 잼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만 올리면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잼스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 네. 근데 저는 그 구글에 잼미나이 들어가서 그 도구를 눌렀더니 네. 이 노트북 LM이 안 뜨는 거는 무료 무료라. 사용자라는 네, 무료라 안 뜨는 거. 네, 무료라 안 뜨는 거고. 그러면 유료 사용자는 그 돈 액수가 얼마였든지 다 뜨나요? 네. 아, 유료 사용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기가짜리도 뜨는지 안 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확실히. 근데 이 AI 프로는 구글 AI 프로는 29,000원을 구매하는 제품은 다 이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셨지만 이거를 만약에 소인수분해 퀴즈도 만들었지만 이거를 인포그래픽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의 형식을 그래픽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해서 문제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현재 아마 이 노트북 LM만 잘 활용하셔도 업무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잘 쓰시면 슬라이드부터 오디오, 동영상 이런 것들을 쉽게 그다음에 보고서 만드는 것도 쉽게 만들어서 우리 이제 보고서 철 같은 거 할 때 충분히 요약 정리 가능한데 소스가 아주 출처가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자료들은 그 신뢰가 100% 신뢰할 수 있다는 자료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노트북 L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일부러 이제 그렇게 활용할 하고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에는 간단하게 노트북 LM이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드리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시니까 와 이런 기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이 노트북 LM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보기로 했었나요? 일단은 기본 최소 네. 한 번, 최소 최소 한 번이었고요. 그래요.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톡방에다가 음. 선생님들이 한번 해주시면
근데 이 제가 사진, 보니까 우리 5명 외에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녹화 중지 먼저 할게요. 네.